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안지오랩 대표이사 김민영입니다. 안지오랩은 혈관 신생 안지오제네시스 분야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및 해외에 특허 43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은 안지오토스라고 해서요. 안지오제네시스 토탈 스크리닝, 셀 베이스드 에세이부터 인비보 에세이까지, 그리고 혈관 신생 관련 모든 질환 동물 모델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안지오토스 기술로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물 의약품이 있고요. 항체 의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천연물 의약품은 네 가지 질환에 대해서 임상 2상 또는 2회 이상이 완료되었고요. 항체 의약품은 지금 현재 항체 광민감제 결합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중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체지방 감소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이 있어서 그것으로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99년도에 설립했고요. 자본금은 약 20.3억 원이고 작년에는 매출을 한 20억 4,400만 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안지오랩을 창업하기 전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혈관신생 연구를 하다가 IMF 때 연구소가 문을 닫으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개별인정형 식약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코넥스 상장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그 천연물 의약품의 임상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거의 임상 2상 또는 2회 이상이 완료되었고, 또 그 뒤를 따라서 항체 의약품의 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혈관 신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미세 혈관으로부터 이런 실핏줄이 생기는 것을 혈관 신생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신생이 정상적인 경우 일어나는 경우 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히 조절되는 현상인데, 병적으로 혈관 신생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고, 또 비만,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 관절염, 건선, 약 70개 이상의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원인은 틀리지만 혈관 신생 때문에 악화되는 질환을 통칭해서 혈관 신생 관련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혈관 신생 관련 질환 대부분이 난치성이어서 환자한테 오랫동안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빨리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천연물 의약품은 그런 면에서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그리고 효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그리고 혈관 신생 여러 관련 질환에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 의약품은 그 안에 많은 활성 성분이 있어서 다중 성분, 다중 표적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단일 표적이 특징인 일반적인 그 치료제하고는 그 내성이 생긴다든가 이런 점에 보완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안지오토스 기술을 가지고 화합물 라이브러리, 천연물 라이브러리, 그리고 항체 라이브러리, 또 기존 허가받은 약물을 대상으로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저희가 스크리닝할 때는 이런 다중표적의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해서 세포나 조직을 이용한 이미지 기반 스크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천연물 의약품의 후보 물질을 저희가 도출을 했고, 이 중에 하나는 치주 질환, 그리고 ALS는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임상을 2상 또는 2회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다 혈관 신생 억제에 기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이것도 OBX라고 체지방 감소인데, 그 메커니즘은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빨리 커지는 내장 지방을 감소하는 그런 OBX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식약처 인정을 받았고요. 항체 의약품은 혈관 신생 관련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치주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주질환은 잇몸이 분해돼 가지고 이가 흔들려 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소실되기 전에 잇몸을 그런 분해하는 효소 MMP라는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아제라는 그런 효소를 억제해야지 이가 흔들리면서 빠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MMP 억제제로 유일하게 그 FDA 승인을 받은 독시사이클린이 있는데, 항생
항생제이기 때문에 내성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판매되고 있는 OTC 제품 인사돌, 이가타는 초기에 치은염에는 사용되고 있지만 치주질환, 잇몸이 분해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잇몸 분해를 억제해서 치아 소실을 막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려면 MMP 억제제를 스크리닝하면서 서양 치렵스협에서 제조한 ALH를 가지고 MMP 억제 효능, 즉 치주 인대 및 치조골을 파괴하는 MMP 효소를 억제해서 잇몸 분해를 억제하는 효능과 또 염증을 억제하고 파골세포 분할을 억제해서 치주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유효성 평가를 치주염을 유발한 비굴견 모델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동물의약품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임상 2상에서 치주낭 기피하고 임상적 부착 수준이 개선됐고 안전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ALH는 치주질환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제로도 적응증 확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유효성 실험을 치주염을 유발한 비굴견에서 했습니다. 결찰로 유도한 치주염 그 비굴견 모델에서 부형제 네거티브 컨트롤, 그리고 인사돌, 독시사이클린 포지티브 컨트롤, 그리고 ALH 저용량군, 고용량군, 그래서 6주 동안, 그래서 이제 그 비굴독 숫자는 3마리, 5마리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치주염을 일으킨 치아의 숫자는 14개, 22개,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효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치주질환 치료제 효능을 볼 때는 이 평가 지수가 거의 5개입니다. 치태 지수, 치윤 지수, 그리고 탐침 출혈, 그리고 치주낭 깊이, 임상적 부착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는가를 보는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은 그 MMP라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치주 포켓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중요한 게 치주낭 깊이가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 임상적 부착 수준이 얼만큼 개선이 되는가를 보는 거였습니다. 치주낭 깊이라고 하면 이 잇몸의 변형, 그러니까 잇몸 꼭대기부터 이 치주낭의 그 기저부까지의 그 깊이가 치주낭 깊이입니다. 그리고 임상 부착 수준은 백악 범랑 그 경계선, 그러니까 잇몸 뿌리부터 이 치주낭의 그 기저부까지의 그 길이가 임상 부착 수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치주낭 깊이가 여기 0주 때에 비해서 그 6주 후에 ALH 저용량, 고용량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임상 부착 수준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 인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여러 독성 시험을 합니다. 즉 설치류에 대해서, 렛에 대해서 단회 투여 26주 반복 투여, 그리고 비설치류에 대해서도 단회 투여 26주 반복 투여를 했고, 안정성 양리를 통해서 호흡기계, 중추신경계, 심혈관계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그리고 유전 독성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한 약물임을 확인을 하고 인체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인체 시험은 치주질환 환자에 대해서 ALH 600mg, 1200mg 하루 용량을 이렇게 해서 12주간 투여를 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의 임상 2상이었습니다. 임상 시험 방법은 이 대조군, 그리고 시험군 1, 2, 그리고 12주 동안 투여를 하면서 각각의 뭐 4주, 그리고 8주, 12주의 그런 그 치주낭 깊이하고, 그리고 이 임상 부착 수준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치주낭 탐침 깊이, 임상 부착 수준이 4주, 8주, 12주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는 4개의 그 치주염이 있는 환자를 대상, 그러니까 치아 4개가 치주염을 있는 치아를 대상으로 했고, 한 치아당 6군데를 탐침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게 됩니다. 임상 결과는 ALH 1200mg, 하루 1200mg 투여한 군에서 치주낭 탐침 깊이하고 임상 부착 수준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4주, 8주, 12주인데요. 하얀 게 이제 플라시보 가짜 약을 먹은 그룹이고, 그룹이 이제 얼만큼 치주낭 깊이가 개선되는가. 이게 -1이라는 거는 처음에 치주낭 깊이가 뭐 예를 들어서 5mm였는데 4주 지나니까 4mm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4주일 때의 플라시보가 줄어든 것보다 훨씬
유의하게 통계적 유의성 있게 치주낭 탐증 깊이가 개선되는 걸 확인을 했고 임상 부착 수준도 여기 플라시보 대비 4주에서 유의하게 변화된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ALH는 저희가 지금 메커니즘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독시사이클린이 유일한 MMP 억제제고 인사돌이나 이가타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아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ALH가 지금 독시사이클린하고 같은 MMP 억제제고 또 항염증 작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임상 이상을 완료했고 그 다음 단계 임상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치료제 시장 규모는 세븐 메이저 마켓이라는 게 중국 빼고 미국하고 유럽 5개국, 일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에는 약 1조 2,600억 원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을 약 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천연물 의약품의 후보물질인 또 다른 후보물질이 ALS입니다. ALS는 멜리사 잎에서 활성 가이드 분해구로 제조한 천연물 의약품입니다. 멜리사는 2000년 이상 식품으로 사용된 안전한 식물이고 또 미국 FDA 그라스 리스트에도 있고 유럽 약전에 다른 용도 뭐 불안, 불면 그리고 소화불량에 쓰이고 있던 약이었습니다. 저희가 ALS를 만든 거는 멜리사 잎이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이 있어서 좀 더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성 가이드 분해구를 해서 2단계 용매 분해구로 제조를 했고요. ALS는 혈관 신생 억제를 효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고 또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구 투여가 가능하고 인체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혈관 신생 관련 다양한 질환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임상 2상에서 시력 개선을 확인하고 지금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고 국내 제약회사가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LS의 작용 기전은 다양한 혈관 신생 인자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다중 타겟,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나온 혈관 신생 억제제가 의약품으로 된 거는 이 VEGF 하나만 대부분이 막는데 이 하나만 막다 보면 다른 또 혈관 신생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ALS의 경우는 이런 다양한 혈관 신생 인자를 막고 또 염증을 막고 MMP를 막는 다중 표적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장기 투여에도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이라는 것은 이런 정상 망막 조직은 밑에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있고 그 위에 시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은 요 맥락막까지만 와 있습니다. 근데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죽어가면서 시세포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시력이 저하됩니다. 시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맥락막에 있는 혈관이 이 망막까지 뚫고 올라가면서 그 혈관이 완전한 혈관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삼출액도 나오고 또 혈액도 나오면서 이제 실명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이 혈관이 일로 망막까지 가는 혈관 신생을 막아주는 약이 대부분이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ALS도 이런 혈관 신생을 막아주지만 그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는 대부분이 지금 VEGF를 막는 의약품이고 또 굉장히 대부분이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고가이고 또 무엇보다도 눈에다가 흰자위에다가 계속 안내 주사를 해야 됩니다. 1 내지 3개월마다 안내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계속 맞아도 또 내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경구 투여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내 주사제와 같이 병영 투여를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시력 개선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중 타겟 즉 여러 가지 혈관 신생을 인자를 막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망막색소 상피가 죽어가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사멸하는 것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은 이제까지 개발되고 있던 어느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도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 약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3상 IND 승인을 받고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망막색소 상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사멸을 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거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망막색소 상피세포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ALS도 인체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치류에 대한 단회 투여, 반복 투여, 그리고 26주 반복 투여를 했고요. 또 비글독에 대해서 2주 DRF 실험을 거쳐서 9개월 반복 투여 독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거의 1년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여 독성을 다 했고, 또 안전성 양리와 유전 독성을 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인체 시험을 들어갔습니다. 습성한반 변성 치료제 임상 이상은 혈관 신생성 다시 하겠습니다. 습성항반 변성 치료제 임상 이상은 신생혈관성, 즉 습성 연령 관련 황반 변성 AMD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라니비주맙 안내 주사를 하고 있는 루센티스와 같이 병영 투여를 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12개월 무작위 배정, 눈가림, 이중 눈가림, 그리고 위약대조 3군 병행 다기간 공동 임상 이상을 실시했고요. 임상 시험 방법은 처음 3개월은 로딩 페이스라고 해서 무조건 1개월마다 주사를 놉니다. 그리고 PRM 페이스는 그 이후에 9개월 동안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재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은 세 군으로 위약군, 그리고 위약군은 라니비주맙하고 위약만 투여한 군, 그리고 시험군 1은 라니비주맙하고 ALS 하루에 600mg을 경구 투여했고, 시험군 2는 라니비주맙하고 ALS 하루에 1200mg을 경구 투여한 그룹이 했습니다. 유효성 평가 변수는 ETDR 시력표를 통해서 시력 검사를 해서 얼만큼 그 시력이 좋아지는가, 그리고 각 방문에서 어떻게 시력이 변화되는가, 그리고 3줄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효성 평가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12개월 동안에 이게 시력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 라인이 이제 600mg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에 비해서 11 글자를 더 읽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플라시보는 7.23 글자를 읽게 돼서 총 4.35 글자를 더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임상 시험을 할 때 동양인에 많은 이 PCV라는 타입의 환자를 같이 이 임상 시험에 포함을 해가지고요. PCV는 결절성 맥락막 혈관 병증이라 그래가지고 맥락막에 이렇게 그 결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와 넌 PCV, PCV가 없는 환자하고도 다시 서브그룹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PCV가 없는 환자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PCV가 아닌 환자가 클래시컬한 AMD 환자이기 때문에요. 혈관 신생과 관련된 게 더 많습니다. 이 넌 PCV 환자는 실제 그 플라시보 대비해서 9글자가 좋아졌습니다. FDA가 2023년도에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는 이런 유효성 평가 변수를 넣으라고 하는 그런 가이던스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9개월 이상 투여를 했을 때, 저의 경우는 12개월을 투여했기 때문에 12개월 시점에서 15글자 이상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유효성 평가 변수로 해라, 그런 거였어요. 15글자면은 시력표에서 ETDRS라는 시력표에서 3줄 이상을 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는 이제 플라시보가 그런 15글자 이상 더 시력표에서 읽을 수 있는 시력 호전을 보이는 대상자 비율이 19.35%에 비해서 600mg은 46.15%, 거의 1.8배죠. 그리고 이 PCV가 아닌 환자에서는 플라시보가 22%인데 이 지금 600mg에서는 56%, 거의 2.3배의 더 많은 환자가 이런 그 3줄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였습니다. 3줄 이상의 시력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ETDR 시력표인데 한 그 줄에 그 5글자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여기까지밖에 못 읽었는데 이 세 줄을 더 아래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이 플라시보 대비해서 유의하게 증가를 함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증가가 혹시 같이 병용 투여한 라니비주맙을 더 많이 투여해서 그런 것인가를 보면 이 로딩 페이스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놓고요. 그다음에 PRN 페이스에서 라니비주맙을 도대체 몇 번을 재투여했는가를 보면 600mg, 1200mg 플라시보 거의 다 한 두 회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동안에 라니비주맙을 투여한 횟수가 총 5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라니비주맙을 얼마 정도 투여를 해야지 그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는가를 보면 여러 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라니비주맙을 환자가 첫 해에 15글자 이상의 시력 호전을 보이려면 약 7.9회 이상, 약 8번의 라니비주맙을 투여를 해야 된다고 1년 동안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우는 1년에 5번밖에 투여를 안 했기 때문에 거의 3번의 라니비주맙 투여를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0 작년 9월에 IND 승인을 받고 지금 국내 제약회사가 지금 임상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안내 주사를 하고 있는 그 다 VEGF 타겟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파리시맙이 VEGF하고 안지오포에틴 2를 같이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내 주사를 하는 게 안내 주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루센티스가 맨 처음에 2006년도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매달 투여를 했고 그 뒤에 아일리아가 약 8주 내지 최근에 12주 그리고 베오브가 12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파리시맙이 16주 그러니까 4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라니비주맙 루센티스하고 같이 병용 투여를 해가지고 똑같이 시력 개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18주 그러니까 1년에 5번 투여를 9개월 동안에 2번 투여를 했기 때문에 18주의 투여 간격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습성항반 변성 시장 규모는 세븐 메이저 마켓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1년도에는 약 24조 5천억 원 규모를 전망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 9.8%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고령화로 인한 그 유병 환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ALS를 가지고 또 다른 질환에 대한 그 임상 2회 이상을 끝냈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입니다. 전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근에는 내쉬가 아니라 매쉬라고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방간이 됐다가 그다음에 지방간염 그리고 간경화, 간암으로 됩니다. 근데 이미 간경화로 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다시 막거나 돌려야 되는데 이제 간경화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메쉬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만 환자의 약 30 내지 90%, 당뇨 환자의 70%가 이런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간염이 발병 기전은 주로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이 계속 간 문맥을 통해서 유리지방산을 흘려보내고 이것이 간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TG라는 형태로 축적이 되면서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게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ALS를 가지고 이 메쉬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거는 이런 그 내장 지방이 클 때 굉장히 혈관 신생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도 내장 지방 감소,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을 가진 그 3가지 식물 추출의 내장 지방 감소 그런 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했듯이 이런 내장 지방 혈관 신생을 억제해서 내장 지방을 감소하면 이런 간으로 들어간 지방이 많이 줄어들어서 간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혈관 신생은 이 메쉬 관련의 섬유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이제 지방 독성하고 이게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저산소증이 됩니다. 그러면 간에 있는 그 특별한 동양 혈관 내피 세포가 저산소증이 되면 혈관 신생을 일으키는 인자와 이런 TGF 베타와 같은 섬유화를 일으키는 매개체를 생성해 가지고 혈관 신생도 일으키지만 이런 인자들이 결국은
그 스텔레이트 셀, 즉 간의 성상세포를 활성시켜 가지고 간의 콜라겐이 축적돼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최근에 나온 그 리뷰 논문을 보면 혈관 신생은 이런 대사이상 관련 지방 간염에서 섬유화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신생을 막으면 이런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어, 아직까지 메쉬는 발병 기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중 타겟을 가진 약물이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런 지방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억제하거나 섬유증을 억제하는 하나의 타겟을 가지고 약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지방과 그런 섬유와 그리고 염증을 다 같이 골고루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ALS는 이런 처음에 그 메커니즘 대장지방 감소로 인해서 간으로 유입되는 유리지방산을 줄여줘서 간의 지방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유화도 개선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 2상에서 간 내 지방량이 감소됐고 섬유화가 개선됐고 또 간 손상 지표인 ALT가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임상 2A상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ALS의 안전성,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간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의 임상 2A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피험자 선정 기준은 MRI PDFF 상으로 해서 간 내 지방량이 약 8% 이상이고 MR 이상으로 간 내 섬유화가 2.5kPa 이상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ALS의 안전성, 유효성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MRE라는 거는 이제 간의 그 FDA 또 가이드라인이 간의 지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유화가 악화되면 안 된다 해서 섬유화도 임상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그룹으로 하나는 위약 그리고 ALS 1200, 1800g을 미리그램 하루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조군과 하루에 ALS 1800mg 그리고 1200mg을 투여를 하면서 24주의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성 평가는 MRI로 그 간 내 지방량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MRE로 섬유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간 손상 지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보시면 2A상 임상 시험은 MRI를 보면 그 6개월 24주 후에 플라시보는 간 내 지방 감소가 거의 뭐 변하는 게 없었는데 1200mg, 1800mg은 1.5%, 1.6%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1.5%, 1.6%면은 그렇게 큰 감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지방량이 한 8% 있는 사람이 1.5%가 줄어드는 굉장히 한 10% 이상 줄어든다는 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간 내 섬유화도 보시면은 지금 플라시보가 0.19kPa이 감소된 반면에 1200ml, 1800ml는 0.36kPa, 0.25kPa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2018년도 FDA 가이드라인 임상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은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섬유증 악화 없이 간의 지방량이 개선된 피험자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섬유화도 진행된 환자를 같이 피험자를 모집했고 그러다 플라시보가 이런 섬유증 악화 없이 간 지방량이 개선된 피험자 비율이 26.7%인데 비해서 1200mg, 1800mg은 47%, 61%로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섬유증 악화 없이 간 지방량이 개선된 피험자 비율도 증가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의 그 손상 지표인 그 ALT, 알라닌 아미노 트랜스퍼레이즈하고 콜레스테롤도 보니까는 저희가 N수가 한 그룹에 20명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ALT는 8주, 16주 그리고 PPS 경우는 24주까지 모두 이 그 플라시보 대비해서 유의하게 감소를 했고요. 이 1200mg이 이 주황색 그리고 회색이 지금 플라시보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플라시보 이 회색 대비 그리고 대비 주황색인 1200mg에서 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는 저희가 지금 다른 임상 때문에 지금 잠깐 보류가 되고 있는데 다시 언제든지 좋은 파트너를 찾아서 다시 이제 임상 그 다음 단계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는 약 2021년 기준으로 한 2,300억 원을 규모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첫 번째 FDA 승인을 받은 메시 치료제가 있습니다. 레즈디프라라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다른 약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 최근엔 GLP-1 계열의 약물이 굉장히 많이 임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연평균 성장률이 약 55%에 달하는 아주 급격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천연물 의약품이 다 임상 시험이 2 이상 또는 2회 이상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항체 의약품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그 통합 벡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사람에 대한 그 미니 항체 라이브러리 그리고 나노바디 라이브러리를 자체 구축을 했고 이 구축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여러 항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체 후보 물질을 이용해서 이중 항체나 또는 APC라고 해서 안티바디 포토센시타이저 컨주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광민감제를 결합한 ADC가 아니라 APC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APC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VEGF 리셉터 2에 대한 항체에다가 광민감제를 포토센시타이저를 결합한 안티바디 포토센시타이저 컨주게이트라죠. APC라고 하는데요. ADC가 여러 가지 이제 링크하고 이게 붙어 있어서 약이 이제 잘 떨어져야 되는데 잘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다른 데서도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부작용 내지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PC의 장점이라고 하면 항체가 타겟을 잡고 그리고 레이저를 쏜 부분만 그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런 독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체를 가지고 이중 항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레몬밤 추출물 혼합분말이라 가지고 이름을 OBX라고 했습니다. 오비스티를 없앤다는 그런 의미로 OBX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3가지 추출물을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식욕 억제제가 아니고 저희가 혈관 신생 억제 효능을 가진 물질을 스크리닝을 해서 3가지 물 추출물의 혼합물을 가지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니까 빨리 커지는 지방, 특히 복부 지방이 굉장히 빨리 커진 지방이고요.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혈관 신생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 신생 억제제 기반한 내장 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을 개발을 했고 인체 시험을 통해서 식약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인체 시험을 했을 때 보통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CT를 촬영을 해서 얼만큼 내장 지방이 감소되는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레몬밤 추출 혼합분말이라고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누적 판매액이 이제 최근까지 하면 약 180억 원 정도를 OBX의 누적 판매액입니다. 처음에는 뭐 캡슐제, 정제도 만들었는데 요새는 거기 포 형태 또는 젤리 형태로 다양한 제형의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을 저희가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체 시험을 저희가 3번을 했는데 첫 번째는 허리둘레 줄이는 거 하고 세 번째는 CT를 찍었습니다. 2번째 인체 시험은 위약군 없이 그냥 전후로만 비교를 했을 때 영주하고 12주 3달을 먹으면은 내장 지방이 약 10% 빠졌습니다. 이 내장 지방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CT를 4번 요추에서 찍으면 여기 지금 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피하 지방이고 이 복근 안에 들어있는 하얀 게 이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 12주 후에 그러니까 3달 후에 약 20%가 줄은 거는 지금 3차 인체 시험 때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을 같이 했고 또 플라시보 그룹이 있을 때 OBX를 투여를 했더니 내장 지방 면적이 약 20%가 줄었습니다. 20% 줄은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제 OBX.com이라는 그런 그 쇼핑몰에서 이런 그 정제 제품 그리고 포 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그 더블컷 그 GL 프로 더블컷에도 OBX 원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20%의 내장 지방 감소가 얼만큼 운동을 해야지 내장 지방이 20% 감소되는가를 보면 내장 지방은 정말 운동으로 빼기 어려운 지방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실시한 그런 논문을 보면 8개월 동안 운동 전혀 안 하면 내장 지방이 8.6%가 증가를 하는데 일주일에 약 17.6kg, 17.6kg를 일주일에 뛰는데 그 거리가 17.6km면 강남역에서 한 분당까지 거리를 일주일에 이제 그 뛴 거리가 8개월 동안 그렇게 꾸준히 조깅을 해도 내장 지방 변화가 없는데 일주일에 20마일 즉 32km를 8개월 동안 조깅을 하면 내장 지방이 6.9% 감소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32km면 강남역에서 아마 일산까지의 거리가 대충 한 32km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결론은 이 정도의 그런 중강 모디스트 엑서사이즈는 내장 지방 줄이기 어렵다. 정말 고강도 강남역에서 일산까지 일주일에 그렇게 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8개월을 꾸준히 뛰어도 내장 지방이 한 7%밖에 감소를 안 하는데 우리는 혈관 신생 억제를 통해서 이 빨리 커지는 이 내장 지방을 혈관 신생 억제를 해가지고 20%의 내장 지방 감소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20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OBX 매출과 또 기술 그 수상반 변상 기술 이전의 마일스톤이 들어와서 2024년에는 약 한 2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점점점 매출도 증가하리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